1900년에 한옥으로 지어진 대한성공회 성당. 서유럽의 바실리카 양식을 한옥에 접목시켜 건립된 성당은 중앙에 출입문을 내는 한옥과 달리 건물 끝에 출입문이 나 있습니다. 저희는 1900년 11월 15일 날 이 한옥성당이 축성되었습니다. 근데 저 안에 보시면은 강화선교 130주년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1893년 7월에 갑곶 나루터에 처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900년 이곳에 아름다운 이 한옥성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으로 쌓아 올린 강화성당은 조화와 융화의 상징인 강화도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포개 만든 천혜 자원의 보고 강화도엔 1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오염없는 세계 5대 갯벌. 강이 바다로 유입되는 영양 염류를 섭취한 어족이 풍부합니다. 후포항엔 다양한 어종의 경매가 이루어지지만 전국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젖새우가 유명합니다. 앞에 걸로 하나 접고 7개, 8개, 7개. 자, 회창 15만 3천 원 낙찰. 이쪽에서는 젖새우하고요, 꽃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새우밖에 없어요, 꽃게하고. 봄에는 밴댕이, 쭈꾸미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는 오로지 새우하고 꽃게밖에 안 나와요. 5개가 필요한데 5개 주세요. 껍질이 얇아 식감이 탁월해 젓갈로 담기 최상인 젖새우. 강화새우젓은 옛날부터 많이 알아졌어요. 이쪽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네. 새우들이 이제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까 새우 맛이 다른 데 비해 훨씬 좋죠. 지금은 철이 이제 새우철이어서 그러는데 봄에 또 여기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봄에요. 예. 밴댕이. 그 요즘은 밴댕이 볼 수가 없네요. 밴댕이가 예전에 많이 귀해졌어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때 바가지로 퍼올려도 될 정도라던 강화도에 밴댕이가 귀해졌다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변한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일단 기후 변화가 제일 심각하게 우리 전역에 사실 뭐 밴댕이뿐만 아니라 이 동서남해를 아우르면서 이 어종들이 다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수온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수온에 영향을 받아서 그 수온에 살지 못하는 어종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하구 지역 또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오염 물질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어종이 좀 사라지는 요인 중에 하나로도 꼽을 수 있습니다. 1976년 밴댕이 생산량 집계가 시작된 해부터 1986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자원의 감소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오늘에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수온에 민감한 밴댕이는 5, 6월에 대부분 생산됩니다. 밴댕이 어업 방식은 2가지로 얘기됩니다. 조류와 정횡이 되도록 그물을 부설해 만조시에 들어온 어류들의 통로를 막아 간조시 어회하는 전통 어업 방식의 건강만 어업. 큰 동력어선을 사용해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그물 입구에 전개장치를 단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닫추로 고정해 조류에 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어류들을 잡는 안강만 어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판매 사업소는 어업인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매도 하고 있지만 또 그 어업인들이 그 생산한 수산물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냉동 창고를 그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을 보관하는데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고 있고요. 많이 보관을 하면은 한 1000개 이상
지금 보관을 됩니다. 일률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냉동 창고엔 사람이 지나갈 길목만 남겨두고 어업인들이 맡겨둔 생산물로 가득합니다. 철맞은 젖새우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물 좋을 때 잡아 젖을 담가 보관 중인 강화도 밴댕이젓. 요거는 보통 6월달 그때쯤에 잡아갖고 이때 보관을 하는 겁니다. 6월달에가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밴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고소하고 그렇거든요. 3년이 넘어가면 소금도 약소금이라는데 밴댕이도 숙성 시간에 따라 귀한 대접을 받나 봅니다. 이리 숙성 잘 된 밴댕이젓은 어떻게 사용될지 가보겠습니다. 강화 땅에서 일궈낸 작물들은 특화된 맛과 최고의 품질들을 자랑하는데요. 무가 커가지고 몇 개 안 뽑아도 한 통 될 것 같아요. 자줏빛 둥근 몸통, 일반 무와는 생김부터 다른데요. 강화에서 유명한 수무거든요. 강화 특산품이에요. 옛날부터 강화에서는 인삼을 많이 심었어요. 인삼밭에 심어가지고 향이 독특하고 알싸한 맛이 나고 겨자 향이 나는 거예요. 강화에서 유명한 수무를 뽑아가지고 6월 달에 나는 밴댕이가 있어요. 그 밴댕이 생선을 젓갈을 만들어서 수무 밴댕이 김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강화 특산품인 강화 순무와 강화 밴댕이 젓갈로 밴댕이 순무김치 담그러 갑니다. 이거 강화에서 유명한 밴댕이에요. 이 밴댕이 이제 절인 거를 이제 김치 하려고 내장도 따고 머리도 따고 그랬거든요. 이거 워낙 짜니까 5번 정도 씻어가지고 한 2시간 담가놨다가 이제 김치 할 거예요. 젓갈이 삭으면은 말랑말랑하면서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 잘 어우러지니까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겨울에는 이 밴댕이 김치만 찾고 있어요. 소금은 안 들어가요. 이 젓갈만 그냥 넣어서 그냥 김치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순무 밴댕이 김치를 이제 담가 보려고 합니다. 강화 순무와 대파 그리고 잘 씻은 밴댕이 젓갈을 준비. 마늘, 생강, 태양초, 고춧가루 등 양념까지 챙기고 물과 육수를 갖추면 준비는 끝입니다. 가을에는 순무가 굉장히 좋아요. 사각사각 맛있게 잘 익은 소리가 납니다. 이거 하우스 안에 있는 거는 조금 물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지 순무는 좀 단단한 맛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심는 순무는 숙성을 시켜요. 저장고에다가 한 달 동안 숙성을 시키면은 단단해져요. 예, 그럴 때 저희는 김치를 해요. 거의 가을에는 단단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가을 순무가 최고 맛있죠. 단맛이 올라 가장 맛있을 때인 가을 순무와 대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저희는 이제 순무를 절이지 않고 그냥 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미료 대신 육수를 내고 김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멸치 이제 그런 종류를 넣고 육수를 이렇게 내서 또 이렇게 넣고요. 명희님 그 육수는 어떤 육수인가요? 그건 제만의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법 육수를 부었다면 물과 준비한 양념 재료들을 넣어 잘 섞어 버무려 줍니다. 이 밴댕이 자체가 짜요. 짜기 때문에 여기서 짠맛이 우러나와서 이 순무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거든요.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밴댕이 순무김치를 담글 땐 흔히 김치를 담그는 법과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에 물을 절이지 않고 밴댕이 젓갈을 통으로 넣습니다.
이제 색깔이 이쁘게 나죠. 저희가 태양초 이제 집에서 다 농사지어서 다 버무리면은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겨울에는 한 2주 동안요. 훈훈한 데서 한 2주 동안에 놓고 잡수면은 밴댕이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제 맛있는 맛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 밴댕이도 맛있고 순무김치도 맛있고. 순무김치는 중간에 익으면 맛없어요. 익으려면 완전히 익어야 되고 생으로 드시려면 그냥 바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순무김치는 한번 맛이 익으면 더 이상 쉬지 않아요. 맛있어요. 자연을 정직하게 받아낸 작물만큼 최고의 상품은 없습니다. 태양을 받아 직접 길러낸 태양초 고춧가루와 손으로 일궈 키운 순무, 그리고 밴댕이젓. 재료가 맛을 보증합니다. 많이 먹게. 익어서 그렇지. 저희 할아버지도 저걸 많이 드셨어요. 옛날에 버무려가지고 그거를 많이 삭혔죠.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항아리에서 삭히면 그게 뼈까지, 가시까지 흐물흐물해진다 그래갖고 먹기 좋다 그래서. 밴댕이를 넣고 하면은 비리지도 않고 시원한 맛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그랬어요. 강한 사람들은 뭐 이 기본이지. 요만한 맞아. 밥 한 그릇 못하게. 순무는 맛이 일반 무보다 조금 달면서 독특한 겨자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댕이의 비린 맛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비타민 C, 비타민 B6, 판토텐산이나 엽산 등과 같은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는 밴댕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를 하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무 속에는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과 지방이 높은 밴댕이와 함께 섭취를 하면 소화를 도와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밴댕이 요리가 해안을 끼고 있다면 강화 내륙 중심의 별미가 있습니다. 볕에 잘 말린 시래기는 일반 가정에서도 애용되는 겨울 먹거리인데요. 사장님은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요거는 반찬에 쓰고, 요런 거는 이제 뭐 반찬에 쓸어서 넣을 건데 그냥 놔두면 골아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햇빛 쐬면서 이제 말리면서 그냥 반찬 하려고요. 흔한 재료도 바람과 볕이 잘 들게 말리면 귀한 재료가 되는데요. 그 정성스런 손길로 만들어주실 강화의 별미, 바로 젖국갈비입니다. 생갈비살 위로 두부와 감자를 넣고 육수를 부어 새우젓 한 숟갈 푹 넣어 만드는 젖국갈비. 강화도 여행객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겐 생소한 젖국갈비입니다. 강화에서는 소속음식이라 웬만한 식당들은 다 있고 웬만한 가정집에서는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먹는다고 보면 돼요. 돼지고기와 새우젓 넣어 끓인 젖국갈비에도 순무김치는 빠지지 않습니다. 몽골 항쟁으로 강화도로 천도해온 왕과 관료에 진상하려 만든 젖국갈비. 맛은 물론 역사마저 담아내는 건 지역의 맛이 주는 힘입니다. 성모대교를 건너 차량으로 15분. 서쪽 바다를 지켜주는 듯 마의 석불 좌상이 바다를 바라보고 앉은 보문산은 선덕여왕 4년 회정대사가 세운 절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입니다. 마의 석불 좌상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신비하고 아름답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빼어난 풍광에 여행객은 물론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찾는 사찰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어가는 강화도 여행길. 힐링 메카로 자리 잡은 성모도 미네랄 온천. 미네랄 온천욕에 몸을 쉬고 성모도 풍광에 마음을 누이고
매년 약 20여만 명이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갑니다. 성모도를 수식하는 많은 말들 중 낙조를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꾸밈 없는 붉은 낙조가 서해바다 깊숙이 잠기면 그제야 하루가 지납니다. 젓갈 파스타를 메인으로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화도 밴댕이, 강화도를 벗어나 서울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밴댕이가 사실 접하기 쉽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밴댕이가 저도 많이 못 따라본 식자재여서 한번 좀 새롭게 도전 한번 해보자. 저만의 색깔 한번 입혀서 밴댕이도 이런 색깔을 낼 수 있겠다. 한식 위주였던 밴댕이 요리, 변신이 가능할까요? 조금 선도를 맞추기 힘들다. 왜냐면 물 밖에 나오면 바로 죽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보통 말려서 디포리로 많이 쓸고, 사람들도 그거는 많이 아는데 밴댕이 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밴댕이가 특유의 고소함과 이 지방기를 갖고 있는데 특유의 그 비릿함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비릿함을 조금 잘 잡아주고 그걸 잘 받쳐줄 컨디먼트나 소스들이 있으면은 강화 밴댕이만의 특성, 그리고 그 밴댕이 가지고 있는 특유 고유의 맛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강화 밴댕이랑 감자 그리고 허브로 만든 소스랑 펜넬 피클로 이제 산미를 써가지고 그 특유의 지방을 어우러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밴댕이를 다루는 셰프에겐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잔가시 감이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요. 뼈에는 고소한 맛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고소한 맛은 살아나는데 마지막에 오는 잔가시감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잔가시감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밴댕이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깊었던 셰프는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 궁금합니다. 문지르고 한 5분 정도 봐주면은 계속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비린맛 좀 잡히고 생선도 조금 탄탄해지고. 달궈진 팬에 구워지는 밴댕이는 몸에 두른 은빛 탓인지 평소 익숙한 마른 갈치와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맛도 익숙할까요? 밴댕이의 맛을 해치지 않고 특유의 생선의 그 고소함이랑 지방기 살릴 수 있는 소스가 뭐가 있을까? 허브 소스가 제일 무난하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서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태양초의 빨간 양념 대신 바지를 갈아 치즈와 올리브 오일을 섞은 허브 소스가 사용될 밴댕이 요리. 완전히 100% 익힌 건 아니고 한 젓가락 들어갔을 때 그냥 쑥 들어간다 싶으면은 식혀서 냉장 보관 해놨다가 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서 잘 썰리거든요. 강화도 여행길에 밴댕이를 먹어본 여행 마니아들을 모셨습니다. 강화도 여행 가보셨나요? 서울에서 가장 가기 편한 곳? 크지는 않지만 자잘자잘하게 뭔가 다 모여 있어서 주말 껴서 가볍게 다녀오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바다도 볼 수 있고 산 풍경도 좋고 또 어머니같이 편안함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강화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즐겨 찾았던 것 같아요. 순무김치, 예,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알싸하고 톡 쏘는 맛이라고 할까요? 맛이 제 느낌으로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젖국갈비였나? 뭐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또 평양냉면 유명한 데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그리고 밴댕이. 강화도 이제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강화의 그 밴댕이와
강화 인삼 막걸리 주로 좀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 밴댕이를 알고 간 건 아니었고요. 마침 그때가 밴댕이가 제철이라고 하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댕이를 먹으러 갔었는데 와서 이걸 또 회로 먹으니까 생각보다 뭐 비린내라던가 흙냄새도 없고 굉장히 좀 연하고 부드럽고 좀 기름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회보다는 회를 쌈 먹거나 회 무침으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강화도의 맛을 기억하는 이들이 서울에서 만나볼 밴댕이 요리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일단은 최대한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연령대 상관없이 드실 수 있게 한번 입맛에 맞춰봤고요. 잔갓이나 이런 비릿한 향을 좀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조금 좋게 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서 후회 없이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고운 자태로 우아하게 얹은 밴댕이가 낯선데요. 맛과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준비해드린 디쉬는 강화도에서 갖고 온 밴댕이를 최대한 장갓이 없고 좀 비릿한 향 잡으려고 이번 디쉬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래 보시는 거는 장갓의 식감을 없애기 위해서 감자랑 허브 소스로 장갓 식감을 다운시켜봤고요. 저희 비릿한 향 잡으려고 소금이랑 위에 보시는 펜넬 피클 향긋한 향으로 산미와 그리고 비릿함 잡기 위해서 준비해봤는데 생선살 으깨서 충분히 감자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셰프가 권하는 대로 밴댕이 살을 으깨 감자와 곁들이기로 합니다. 남은 장가시가 보이는데요. 괜찮을까요? 처음 맛보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밴댕이. 시식단들이 기억하는 강화도 밴댕이 요리와는 어떤 차이를 느낄까요? 퓨전 강화도 밴댕이, 그 평가가 남은 시간. 조금 들어갔다 밴댕이 맛이 많이 나는데 잔뼈가 있는데 씹어도 씹혀. 보이는 거를 먹어도 이게 골라내지 않아도 굳이 허브 향 때문에 이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감춰진 것 같아요. 강화도에서 먹던 거 자체는 좀 양념에 고추장 이런 게 세다 보니까 식초도 넣고 그 맛이 좀 강했고 이거는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맛? 좀 맛이 좀 그쪽에서 먹었던 맛하고는 조금 다른데 생소하죠. 아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빵이라든가 이런 데다 조금 같이 곁들여 먹으면 또 좋을 음식을 같이 이렇게 겸용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본 것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밴댕이 요리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웠던 점은 양. 네. 근데 이게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먹어버리면 약간 질릴 수도 있긴 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근데 맛이 질리는 건 아니고 맛은 정말 맛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정도. 네. 근데 그 단점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장점이 너무 크다. 아니 제가 기억하고 있던 밴댕이가 너무 제가 낮게 평가를 했던 거였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생각보다 양식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강화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밴댕이를 먹더라도 왜 이렇게 밴댕이를 접하고 나면은 밴댕이로 유명한 곳이 어디였자면 검색해보면서 또 이렇게 뭐 강화도라던가 뭐 인천 뭐 이렇게 다 찾으면서 또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밴댕이를 통해서 강화도에 뭐 가실 분들이라든지 갔다 오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밴댕이를 먹으면서 좀 떠오르면서 또는 뭐 이 밴댕이 요리를 보고 강화도가 떠올라서 다시 한번 새롭게 좋은 추억들을 빚었으면 좋겠다. 밴댕이가 매개가 되면 어디서든 강화를 추억하고 인연을 빚게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이유와 다양한 테마로 나선 강화도 여행길에 만나는 강화 밴댕이. 줄어드는 어자원에도 강화도는 역시 밴댕이. 강화 밴댕이 요리의 다양한 변화와 지역의 확장을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변화에 대해서 조금 꺼려 하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나 기존에 먹어왔던 새로운 시도를 조금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좀 용기를 내서 이런 시도를 해봐서 더 좋은 게 더 입맛에 맞는 것들이 다양한 곳에 되게 곳곳에 있으니까 한 번쯤 시도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조금 이런 식자재, 여러 식자재를 통해서 조금 다양한 시도 더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